그런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에어브러쉬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보셨겠죠? 이거 에어브러쉬를요. 근데 보통 네일 아트 하면은 그리는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에어브러쉬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했던 하나의 네일 기법입니다. 장점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리는 것보다는 속도가 좀 빠르고요.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는 뭐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기에 좀 무리가 있고요. 제가 기본적인 것만 조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분의 손에다가 직접 작품을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설명에서 우리가 다들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에어브러쉬 건에 작동하는 법에서 좀 잘 몰라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질문을 하던데요. 우선 쉽게 작동하는 방법은요. 우선 여기다가 페인트를 집어넣고 눌러주면은 공기가 나와요. 이 누른 상태에서 뒤로 잡아 당기면은 이제 페인트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공기를 우선 눌러놓은 상태에서 페인트를 뒤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제쳐놓고 나서 누르면 페인트가 갑자기 확 나오기 때문에 많은 작품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얘기한다면은 우선 1차적으로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잡아 당겨서 이제 페인트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우선 제가 이제 페인트를 집어넣고 이제 시적적으로 선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우선 종이 위에 이제 보실 때 얇은 선은 이제 표현하는 게 어렵거든요. 얇은 선을 표현을 하실 때는 건하고 종이하고 거리를 가까이 하셔가지고요. 누른 상태에서 뒤로 좀만 잡아 당기면 선이 얇은 선이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건을 좀 들어버리고 그다음 선을 해버리시면 보시다시피 선이 안 나오고 퍼지죠. 근데 가까이 가니까 어때요? 선이 나오죠. 이런처럼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하고 그 다음에 표면하고 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게 포인트고요. 반대로 이제 배경 같은 백그라운드를 뿌리실 때는 거리를 가까이 하시면 얼룩이 져요. 그때는 반대로 건을 높이 드셔가지고 퍼지게 하는 게 요령입니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높게 너무 들면 안 되고요. 선이 안 나는 높이 있죠?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한 높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사하는 거는 요 정도에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스텐실인데요. 스텐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스텐실을 잘 잡느냐, 이제 요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스텐실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손가락 사이를 끼시고 요거를 이제 밀착을 하시면 돼요. 모델분의 손톱 표면에 밀착을 하실 때 어떤 분은 이걸 약간 띄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최대한 밀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선상에서 제일 넓은 부위 있죠? 넓은 부위를 엄지와 검지를 양쪽을 눌러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는 게 요령이라면 요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셔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설명은 다 했고요.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시술을 이제 직접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제가 디자인을 한 두 손가락에다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다 이제 베이스 코트를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베이스 코트가 아니라 이거는 에어브러쉬 전용 베이스 코트입니다. 이 에어브러쉬 베이스 코트 꼭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반 베이스 코트 쓸 경우에는 일반 페인트가 분리가 돼요. 왜냐하면은 일반 베이스 코트는 에어브러쉬 물감을 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브러쉬 전용 베이스 코트 써주셔야지만이 페인트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베이스 코트를 한 코트를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를 이제 하면 되는데요. 1차적으로 제가 이제 바탕색으로 하나 깔아주는 게 바로 흰색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흰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죠.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 지금 자연 손톱이나 이런 팁스 위에 그 색상이 색깔이 있어서 노란색이나 밝은 계열을 직접 뿌리시면 색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선명한 색상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흰색을 뿌려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흰색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도포를 먼저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팔레시 바르던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이제 올리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첫 번째 보여줄 작품은 우선 그 파도하고 그 약간 저녁 노을 지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배경은 좀 어두운 그 블루를 이용해서 우선 제가 표현을 할 거고요. 우선 파란색을 이용해서 이 사이드 쪽은 이렇게 분사를 정면으로 하다 보면 이 사이드 쪽에 페인트가 안 묻거든요. 그래서 필히 사이드 쪽도 돌려가면서 분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에어를 이제 뿌리다 보면은 이 표면에 이제 페인트가 좀 젖어 있는 상태죠. 요거를 말리기 위해서 에어를 그냥 이걸 그 레버를 그냥 누르기만 하면 공기가 나오거든요. 이러면서 가급적으로 이제 그 드라이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헤어 드라이를 이용해서 뜨뜻한 바람으로 해서 말려주시면 더 빨리 건조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가급적으로 제가 말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이제 올려주시고요. 중앙에 이제 파도 그 표현을 중앙 쪽에다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도 스텐실을 이용해서 표면이 확실히 마르지 않으면은 나중에 스텐실을 갖다 댔을 때 이게 좀 페인트가 찍힐 수가 있고 벗겨질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말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 쪽에다가 제가 파도 스텐실을 이용해서 틀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파도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쪽 안쪽에다가 그 웨이브, 파도 웨이브를 핀색으로 조금 더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도 라인에 거품이 이런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라인을 따라서 제가 흰색을 도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파도 안쪽도 명암을 넣기 위해서 그 흰색으로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바다 쪽에 좀 더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보라색으로 살짝 명암을 넣고요. 그 다음 파도 저편에 그 섬 있죠? 그 섬을 표현을 보라색으로 해서 표현을 좀 더 해주고요.
이 파도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파도 그 밑부분에 이제 검정색을 위해서 제가 명암을 좀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은 검정색으로 해서 그림자를, 파도 안쪽에 있는 그림자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지고 있는 모습을 위쪽에 이제 해를 위쪽만 살짝 걸치게끔 해를 하나 분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이제 그 우리가 그 햇빛이 이제 그 바다에 이제 비치면 이제 빛나는 그 물빛 있죠? 그거를 제가 표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중간에 선을 따라서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결을 조금 이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좀 더 넓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쪽에도 이제 구름이 잠깐 이제 보여야겠죠? 그래서 구름은 이제 많은 표현을 이제 할 필요 없고요. 조금만 배경으로 구름 표현을 살짝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파도하고 그 다음에 물빛하고 이제 그 해가 이제 했는데요. 여기 밑에 쪽에 보면 약간 좀 밋밋하죠. 여기에 이제 그 열대 그 꽃을 하나 넣음으로써 좀 더 화려함을 이제 주기 위해서 열대 꽃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이제 이쪽 코너 쪽에다 이제 할 거라 살짝 제가 이제 손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이쪽 꽃을 하나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이드 쪽도 허전하니까 뭐 전체 다 집어넣지는 않고요. 한 3분의 1 정도만 나올 수 있게끔 약간 손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대꽃이 그 색상이 들어가야 좀 더 화려하겠죠. 근데 여기서 흰색으로도 키본 그 틀을 이제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색상을 이제 넣겠습니다. 우선 이제 화려함을 주기 위해서 노란색하고 노란색을 꽃 중심에다가 분사를 해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조금 분사를 해주시고 안쪽부터 진한 색으로 바깥으로 나갈수록 점점 그 색상을 입힐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꽃 중심에 있는 꽃술을 이제 흰색으로 중심에 되는 데다가 이건 진하게 우선 잡아주시고요. 끝에다가 야자수로 조금 그 팜추리를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표현을 할 필요는 없고요. 끝에다가 그냥 배경에 이제 야자수가 있다는 거를 살짝만 놓음으로써 좀 더 이국적인
표현이 가능하죠. 이쪽도 좀 허전하니까 여기다도 살짝 하나만 더 넣어서 그 다음에 그 해 안에다가 갈매기 한 쌍을 넣음으로써 좀 더 그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마무리는 제가 주로 이제 핸드 페인트 덧을 찍어서 안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그 에어브러시 물감을 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오렌지 우스틱을 이제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꽃에 뭐랄까 꽃대에 뭐죠? 요거를 꽃술이라고 하나요? 요거를 여기다가 안에다가 표현해 줌으로써 좀 더 작품 완성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도도 이게 이제 그 물방울 같은 거 이제 튀기죠. 이제 이게 파도 칠 때 그 물이 그래서 이런 튀기는 그 표현을 좀 더 해줌으로써 좀 더 사실감을 더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덧을 너무 많이 이제 찍으면은 되려 그림을 작품을 버릴 수가 있으니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데만 살짝 그 표현을 해주시는 게 이게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우선 정면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이 가운데를 이제 보시면은 그 중심에 이제 그 파도 치는 그 모습인데 이게 워낙 오늘 그 모델분이 이제 C커버 심한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다 한 번에 다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이쪽 사이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요 파도 느낌이 여기 보이죠? 이쪽까지 안쪽까지 보시면은 요 파도 느낌에다가 아까 말씀대로 여기 이제 그 햇빛이 비치는 그 불빛 밑에다가 그 꽃을 양쪽에 놓음으로써 좀 더 화려함을 줄 수 있고 아까 말한 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갈매기라든지 아니면은 야자수 이쪽 끝에다 넣음으로써 여기 이제 이국적인 로맨틱한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요 작품 하나를 이제 끝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 그 바닷속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요걸 꼭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파도 밑에 이제 바닷속의 이제 분위기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이 바닷속 같은 그 분위기가 원래 그 되려 또 쉬울 수도 있지만은 또 잘못해놓으면 되게 또 촌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그림을 이제 표현할 때 있어서 물고기도 물고기지만은 이 배경으로 들어가는 뭐 물광을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조합을 잘 해주셔야지만이 전체적인 그 그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표현하는 걸 하나하나씩 이제 체크하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똑같이 이제 베이스 코트를 이제 먼저 발라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이제 흰색을 이제 뿌렸죠. 똑같이 그 흰색을 먼저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닷속에 있는 이제 색을 넣는데요. 색을 여러 컬러를 넣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열대어라고 하죠. 이 열대어를 화려한 거를 색상을 넣기 위해서는 바닷속에 있는 컬러를 단순하게 하고 진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그 열대어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반대로 바닷속을 좀 더 화려하게 주면은 열대어 색을 단순하게 들어가야 돼요. 흰색이나 검정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열대어를 좀 더 화려한 색을 주기 위해서 바닷속을 단순한 색으로 더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선 파란색으로 그 바닷속을 표현을 우선 하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2등분으로 나눠서 조금 그 색상 변화를 좀 주겠습니다.
뭐냐, 우리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죠. 보통 이제 바다를 쓰면 그 뭐지 산호초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밑에 이제 바닥 쪽에 이제 자갈도 있어야 되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 안에 열대가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방울에서 나오면서 이런 자기만의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면서 해놓으면 재밌거든요. 우선 제가 그런 걸 하나씩 이제 표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배경에 들어갈 수 있는 뭐죠? 산호초라고 하나요? 그거를 지금 파란색보다 더 짙은 색이 고른다면은 보라색이나 검정색일 겁니다. 근데 그 검정색은 너무 극단적이 너무 심하게 이제 색이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보라색을 먼저 배경으로 이제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스텐실 되기 전에는 페인트를 뿌렸던 그 바탕색이 충분히 마르지 않으면은 나중에 묻어나니까요. 충분히 이제 이렇게 에어로 말려주시고요. 아니면은 헤어드라이어 이용해도 괜찮고요. 우선 이제 사이드 쪽으로 제가 배경이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보라색으로 산호초를 배경이 되는 산호초를 우선 뿌려보고요. 또 이쪽 사이드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한번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바다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보라색으로 약간 명암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이제 자갈이나 모래나 아니면 바위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색상을 넣을 건데요. 보통 제가 이제 브라운 컬러를 넣을 건데 이 상태에서 브라운 컬러를 놓으면은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이 나와요. 왜냐 기존에 있는 그 보라색하고 브라운이 만나면은. 그래서 브라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흰색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브라운을 써야지만이 그 짙은 그 브라운색의 색상을 낼 수 있거든요. 우선 요 바닥색에다가 지금 그 모델분의 손이 C커버가 되게 심하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디자인은 2등분을 하세요. 스텐실을. 그래서 한쪽 코너 쪽부터 대시고 가운데까지 뿌려준다 생각을 하시고 분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반을 또 이동해서 뿌려준다 생각하시면은 양쪽 사이드가 진하게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한 번에 뿌리려다 보면은 실수로 한쪽에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쪽을 나눠서 이렇게 분사를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굵은 깊이를 주기 위해서 위쪽에다 한번 선을 더 하나 이렇게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네, 브라운 컬러를 여기다 이제 뿌리면은 시적으로 이제 흰색 이제 브라운 색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모든 컬러가 한 번에 진하게 뿌리기가 어려우면은요 나눠서 뿌리세요. 그리고 좀 말렸다가 또 뿌려주고 이게 급하게 뿌린다고 한꺼번에 많은 페인트를 뿌리다 보면은 실수로 그냥 이렇게 퍼질 경우가 생겨요. 이게 이 퍼진 게 물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젖은 상태에서 계속 뿌리다 보면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요령이란 뭐냐면은 뿌려주고 말리고 뿌리고 말리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들 급한 마음에 한 번에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뿌리실 때 뿌리고 말리고 뿌리고 하죠. 말린다는 거는 요거를 뒤로 잡아 당기니까 누르기만 있으면 공기만 나와요. 그게 말리는 작업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충분히 말려주시고 그 다음 컬러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산호초죠. 이제 산호초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끝쪽도 여러 가지 수상 그 식물이 있죠. 요거를 여러 가지 이제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태도 여러 가지 좀 다른 모양을 좀씩 놈으로써 좀 더 다양한 형태를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산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녹색을 이제 표현을 할 건데요. 보통 산호초나 아니면 수산 그 식물 같은 경우에 있을 때 화려함을 주기 위해서 밑에는 노란색이나 아니면은 핑크나 빨간색 같은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산호초 같은 거. 그래서 이 밑에 쪽은 노란색을 이제 뿌려주시고요. 대신 이제 여기 알아야 될 게 이제 브라운하고 노란색하고 봤을 때 브라운색에 노란색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뿌렸으면 브라운색은 다 잡아먹어요, 색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브라운색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시를 대지 말고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여기까지 산호초까지 여기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을 더 화려함을 주기 위해서 마젠타 색을 이 노란색 위에 적절하게 그 색을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젠타 색하고 노란색이 만나면요 오렌지색이 나타나겠죠. 오렌지색하고 또 마젠타색을 많이 뿌린 데는 더 짙은 그 오렌지색이 나오고 핑크색이 좀 더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색을 좀 혼합을 해서 색을 밑에다가 색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산호초가 아니라 그 수상 뭐 이렇게 식물 있잖아요. 실적으로 초록색을 안 뿌리고 파란색을 뿌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란색에 파란색이 닿으면 무슨 색이 나오겠어요? 초록색이 나오죠?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나면은. 그래서 요 위에다가 실적으로 파란색만 뿌려줘도 실질적으로 초록색이 눈에 보이고요. 밑에 그 마젠타색하고 파란색이 만나면 보라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색은 한두 컬러 썼지만은 보여주는 거는 다양하게 컬러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쪽을 이제 마무리 이제 했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제 주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열대어를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열대어 표현하기 전에 제가 여기 이제 좀 바탕색에 그 물방울 올라오는 기포 올라오는 그런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열대어를 하기 전에 그 빗방울 올라오는 그 줄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라인은. 그래서 이거를 가까이에서 줄을 잡아줘서 이제 올라오는 그 기본 틀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대어를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열대어가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거를 이제 넣을 건데요. 우선 이제 큰 거부터 뭐든지 사물을 넣을 때는 큰 거 작은 걸 넣을 거면 큰 거부터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큰 게 먼저 들어가고 그 남은 공간에 작은 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작은 걸 모르고 잘못 넣었다가 큰 거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면은 큰 거를 못 넣거든요. 주제는 더 큰 게 더 주제 될 수 있으니까 우선 큰 거부터 먼저 잡아주는 게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사이드에는 작은 열대어를 하나를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쪽 사이드 쪽에. 두 가지 이제 열대어를 이제 표현할 거고요. 색상을 내기 위해서 이제 노란색을, 화려한 색상을 내기 위해서 노란색을 먼저 열대어 위에다가 뿌릴 거거든요. 근데 이걸 스테이시를 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뿌리셔도 돼요. 보통 그 안에만 좀 뿌려주면은 바탕색에는 파란색하고 보라색을 뿌려놨기 때문에 노란색에 크게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높이 들어서 분사하면은 이 밑에 쪽에 또 산호한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너무 영향을 많이 가니까 거리를 자세히 두시고 뿌려주는 게 요령입니다. 그러면 스테이시를 안 대고 뿌리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뿌려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명암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대 안에 이제 색상을 넣기 위해서 이제 빨간색을 위해서 열대에 그 명암을 넣겠습니다.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요. 요거는 이제 스텐실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빨간색은 이제 파란색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스텐실을 대시고요. 그 다음에 명암은
명암을 넣음으로써 여기 약간 더 돌아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명암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비늪 지르름이죠. 요거를 요 빨간색 이쪽에 지금 여기가 그림이 이제 커서 좀 잘리는데요. 우선 여기쪽에다 좀 표현을 마저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열대어도 색상을 살짝 명암을 넣겠습니다. 블랙으로 그 다음에 그 열대 안에 그 표현을 잡아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열대 안에 또 명암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열대가 또 이체감이 살아나거든요. 그 바로 이 밑에 쪽이 그림자가 지겠죠. 형태로 봤을 때 그 그림자 부분에다가 검정색으로 살짝 줌으로써 이쪽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를 조금 넣어줌으로써 이체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줄무늬 그 검정색 그 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끈 물고기에 옆 그 지르름 뭐죠? 그거를 흰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뭐지 물방울이 뭐지 그 군번호가 다 표현됐고요. 이 안에 눈동자는 내가 나중에 덧으로 해서 그 눈동자를 이제 마무리 칠 거거든요. 우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기포가 올라오는 이제 물방울 표현할 건데요. 물방울 표현은 딱 두 컬러면 돼요. 흰색하고 검정색. 그리고 그 원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 원을 표현할 때 있어서 아랫부분에 이제 흰색을 뿌려주시고 윗부분은 검정색을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방울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밑에부터 작게 올라가야겠죠? 큰 거에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작은 거를 반 정도를 흰색을 먼저 다 뿌려주세요. 먼저 물방울 표현하기 위해서 이쪽도 하나 반만 흰색으로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반대로 위쪽은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표현해 주셔야겠죠.
물방울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빠져서 그래요. 하이라이트 그 물방울 위에 반짝 빛나게 하는 그 흰색이 이제 들어가줘야 실질적으로 물방울이 이제 생동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그 페인트를 이제 그 에어브러시 그 페인트를 이용해서 덧을 이제 찍을 건데요. 이 물방울 위 바로 위쪽에다 검정색 바로 위쪽 표면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음으로써 물방울이 좀 더 사실적으로 그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여기다가 찍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작은 문제 물방울들을 이제 점으로 찍어 가지고 밑에부터 올라오는 듯한 느낌 있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고요. 아까 그 물고기 눈동자 제가 검정색으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검정색으로 물고기 눈동자 하나 이제 마무리해서 찍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닷속 표현을 다 됐는데요. 이것도 지금 C 커버가 심하다 보니까 전체 한눈에 다 안 들어오는데요. 제가 이쪽부터 해서 이제 전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부터 해서 한쪽 면에 그 물방울 큰 그 열대 있죠. 이렇게 해서 전체에서 돌아가면서 얼굴 표면이 다 가능하고요. 밑으로 점점. 그 다음에 이쪽에 작은 열대어가 이제 표현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물방울은 두 줄로 해가지고 한쪽 이렇게 올라오고 이쪽으로 해서 또 한쪽 올라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닷속을 이제 표현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탑코트를 안 발랐어요. 근데 탑코트를 바르면은 이제 검정색이 살아나요. 지금 이제 검정색이 이제 칼라에 이제 묻혀서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 탑코트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 탑코트도 에어브러시 전용 탑코트가 따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 그 탑코트를 바르실 경우에는 잘못하면 퀴렉다는 그 금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일반 탑코트가 한 3, 4일은 벗겨져요. 그 에어브러시 물감 쪽에서. 근데 이 에어브러시 그 전용 탑코트는 강도가 일반 탑코트의 두세 배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그 자연 손톱에 하시면 한 10일에서 인조 손톱에 이렇게 인조 손톱에 하시면은 2주 이상 가거든요. 요게 이제 보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령이라면 약간 브러쉬를 좀 숙여주세요. 세우지 마시고. 왜 그러냐, 브러쉬를 잘못 세웠다가 보면은 이 브러쉬 브러쉬 날에 의해서 그 벗겨질 염려가 있어서 약간 눕혀가지고 사이드 쪽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를 탑코트를 바르실 때 보통 잘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다시피 에어브러시 물감은 이제 수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 닿으면 없어져요. 그런데 이 탑코트가 안 닿는 데에는 물 닿으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정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번 이쪽도 탑코트를 꼼꼼하게 이 사이드까지 다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에 묻은 거는 뭐 알다시피 물 닿으면 다 지워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이렇게 손을 씻어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 또 이 서비스 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티슈 있죠. 물티슈를 이용해서 그냥 그 손을 다 이거 한 에어브러시 탑코트를 바르시면은 보통 한 2, 3분이면 다 말라요. 마른 상태에다가 물티슈를 이용해서 그냥 닦아주시면은 이 사이드 쪽은 다 지워져요. 굳이 연봉으로 해서 이렇게 니움으로 이렇게 지우지 않으셔도 다 지워지니까 그런 게 또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이제 시술 보여줬던 거 다시 한번 좀 더 클로즈업 해서 한번 좀 더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근데 워낙 이게 네일 아트는 그 손톱이 작다 보니까 많은 거를 이제 그 촬영상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좀 더 실물을 보시면 색상이라든지 이게 좀 더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에어브러시를 한번 본인들이 받아볼 기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한번 할 경우에 때 한번 더 느껴보시는 게 화면상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에 에어브러시를 뭐 다 보여줬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포인트는 이게 에어브러시가 이게 그 뭐 스테인실을 이용하다 해서 단순하게
뭐 도장 뜨시 한두 장 이렇게 찍어서 간단한 디자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컬러를 넣어서 화려하게 핸드 페인트 못지않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요거보다 난이도 더 높은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보여준 거 한 중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것 두 개 지금 다 사롱에서 다 접목이 가능해요. 해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오늘 말로 설명하면서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는데요. 이거 좀 더 그 사롱에서 제대로 하시면요. 하나에 뭐 한 10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제 에어브러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의 그 네일 분야에 또 다른 이렇게 또 색다른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알고 계시고요. 또 이것도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도입한 지가 좀 됐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조만간 이제 이것도 하나의 유행이 또 되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은 다음에 뭐 사업을 하시더라든지 하실 때 좀 더 그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뭐 우선 좀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